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잘 잡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품값이 최고치라서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6월 이후 계속 오를 기세인데 정부가 추가 정책으로 열기를 시키리라 믿습니다. 모처럼 주가, 달러, 금과 은, 유가 모두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1190원대로 내려온 상황이므로 박스권 하단인 1180선에 가까워졌으니까 흐름을 보면서 저가 매집을 고려하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를 잡으려 하십니까? 집값 뛴 만큼 폭락한다. 마지막 폭탄 돌리기. 지금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이 세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 돈이 지금 막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죠? 9억 아파트 하락 기간별 예상 시세. 항상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뛰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집값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도 있는데 뭐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우상향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또 올라간다.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인데 10억 이상까지 이제 9억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0억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대략 한 6개월, 1년 올라가면 10억 이상으로 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 약간 좀 빠졌다가 좀 다시 또 올라가는 거라서 보합권에서 맴돌면 이제 9억이 다시 되겠죠. 자, 보합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년 동안 하락을 한다. 그럼 이건 8억이 될 거고요. 2년 하락하면 7억. 3년 하락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면서 5.5억. 4년 하락하면 4.5억. 9억짜리가 반토막이네요. 금융위기가 터져도 4.5억. 이처럼 지금 과거에 하락장이 몇 년이나 됐나요? 그 통계치로 보면 한 2에서 4년 정도 돼요. 평균 3년 정도 되는데 결국 9억짜리가 거의 4억 정도는 충분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락 기간하고 하락폭은 정비례해요. 기간이 길수록 하락폭이 커진다. 현 정부의 집값 하락 의지에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이건 계속 생겨나는 의구심입니다. 왜? 찔끔 떨어지고 대폭 상승한 다음에 꼭 꼭지에서 정책을 내놓으니까요. 큰 폭 하락은 대내외적 변수 시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저가 아파트 크게 줄었습니다. 이거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특히 무주택 서민들. 여기 보세요. 2017년 8월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직후예요. 그런데 그때 9억 이하 아파트가 109만 가구나 됐어요. 9억 이하 아파트가. 그런데 2020년 5월 문정부 출범. 자, 이제 해서 약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차죠. 3년 차. 3년 차 된 시점에서 9억 이하 아파트가 109만에서 77만 가구로 줄었어요. 그만큼 집값이 다 뛰었다는 거예요. 9억 이하가 31%나 급감했고 무려 33만 가구나 뛰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저가 아파트인 6억 이하 아파트 약 84만 가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난 현재 6억 이하 아파트는 38만 가구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55%나 급감했고요.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46만 가구나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강남 집값 뛴 것은 둘째 치고요. 저가 아파트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아직도 모르나 봐요. 지금 매수 2021년에서 2023년 매수. 자,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가 아파트 그리고 어떤 자격이 어떤 여건이 되는 사람들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 아마 지금 6월 달인데 7, 8, 9, 10, 11, 12 작년처럼 6개월 뛰어가지고 12월 달이나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게 낫겠죠. 서울 7억 미만, 경기 5억 미만 이제 중저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저가 아파트. 대출 최소화해서 금매 중심으로 실거주자들만 매수를 해야 돼요. 10년 이상 장기적 실거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이 매도 호가 가격이 비슷해야지 매도 호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잡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막 안 잡으면 정말 병 생겨갖고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여건이 되거나 돈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뛰었거나 자,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세요. 2021년은 이제 내년인데 정부 정책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에요. 매매 심리와 경제를 고려해서 흐름을 파악하고요. 상승 반전하면 금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처럼 상승 반전하면 잡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상승 반전하면 지금 몇 개월을 또 치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락하면 계속 관망해야 합니다. 하락하는데 왜 잡아요? 왜 매 주마다 나오잖아요. 하락폭이 큰 서울과 경기 고가 주가 저가 순으로 즉 한 1년 정도 빠지면 하락폭이 큰 것 우선으로 잡아라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제 2년에서 약 4년을 빠졌다. 그러면 이 순서로 잡아야 돼. 강남 고가 아파트 많이 오른 대부분 지역들 이런 것들이 2, 4년 이제 기다리는 건데 정부 정책이 확실하고 계속 떨어지고 자 부동산 흐름이 나쁘면 끝까지 기다려서 바닥장에 잡도록 해야겠죠. 하락한 이 순서로 강남, 한강변, 서울, 경기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꿈 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왜? 지금 신기록 세웠어요. 7년째 뛰는 건요.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자 집값 거품 여기가 심하다. 자 원이 크면 클수록 심합니다. 자 볼까요? 먼저 빨간색이 심하네요.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이 서울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아주 심합니다. 여기는 잡으면 안 돼요. 서울 1, 2기 신도시 그리고 광역시 전체하고 세종시 이거 경기도보다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거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서울 1, 2기 신도시 광역시 특히 세종시 요즘은 대전 이런 데 아주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 아직도 초록색 중간 정도고 지방 중소도시가 제일 거품은 적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좀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어 봤더니 진한 색깔이 거품이 심한 거예요. 서울이 제일 심하네요. 그리고 구리, 하남, 성남, 용인, 과천, 의왕, 광명, 안양, 수원, 화성 지금 지도상으로 위치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기타 그래도 빨간색이죠. 남양주, 의정부, 양주,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인천, 시흥, 안산, 군포, 광주 이런 데는 그나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빨간색 이게 좀 연한 빨간색 이곳이 최근에 뛰고 있어요.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지 대비 집값이 뛴 거라서 집값이 무조건 이 순서대로 심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색깔이 연한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동산 이 시점에서 최고의 매매 전략은 뭐냐? 큰 틀에서는 잡지 않는 게 맞다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기 보세요.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만약 1년 전으로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월세를 사는 게 좀 유리하겠죠. 보증금에. 근데 2년 이후에 매수하겠다. 아예 나는 바닥장에 잡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세 사세요. 자, 두 번째. 매주 시세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망을 해야겠죠. 한국감정원, KB리브원, 부동산 114 세 곳을 다 봐야 돼요.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특히 이 한국감정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국감정원은 좀 이런 말 하기는 좀 우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작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물 경제 침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주가, 유가, 환율, 그리고 질병 상황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2년 더 갈 거라는 예측도 있고, 자, 이런 거 점검해야 하고, 각국의 부동산 시세, 이번에 돈들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값이 좀 하락세로 떨어졌다가 주가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국의 집값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파워가 이 유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봐야겠죠. 정부 부동산 정책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별표를 쳐놓을게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집값 하락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계속 관망하자고요. 부동산 매수 최적의 조건은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 하락장 바닥이고요. 수도권 고가 아파트일수록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좋고요. 매도자가 급매로 내는 이게 좋고요. 최상의 조건에서 매입하는 거겠죠. 부동산 매매 최고 전략이었습니다. 경기도 실거주 평균 저평가 지역 이 시점에서 저평가라고 좀 말하기가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곳 많이 요즘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평가 지역은 자 인천 부천의 역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 역세권입니다. 이런 데 잡아도 되나?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세대수 따라주고 역세권이라면 잡으세요. 뭐 투자로 잡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실거주,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폭락장 와도. 군포, 시흥의 역세권, 이것도 상대적으로 싸고요. 다만 좀 비싼 곳들도 있어요. 시흥이나 군포도. 이런 데는 보면 안 됩니다. 남양주 고양 역세권, 안산, 광주 역세권, 수용성 또는 안양, 뭐 의왕 이런데,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안양, 의왕, 광명, 하남, 구리,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저가 아파트. 이 입지에, 이 세대수에, 뭐 역도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하는데 구축이라고? 자, 그럼 얘가 1순위인 거예요. 얘가. 얘들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뺀 거고. 부동산 불확실성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부동산은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6년 7년째 지금 뛰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특히 핵심 열쇠가 뭔지 아세요? 정부 정책이에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금 헛다리만 짚고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정책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하락 요인은 질병 사태, 그렇죠. 경제 위기설도 지금 강력합니다. 지금 경제 학자들이 이번 질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일부 브릭스 국가들 있죠. 인도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데, 브라질 위험하다고 지금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침체, 집값 거품이 지금 7년째 이어지는 게 가장 악재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뭔 말하느냐, 또 올라간다. 자, 유동자금이 지금 너무 넘쳐난다. 돈 찍어낸 거 봐라.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25% 이상 계속 돈이 차고 넘친다. 초저금리, 누가 은행에 맡기겠느냐? 집사지. 자, 공급 감소, 서울은 영원히 공급 감소다. 임대주택,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매물을 잠기고 있다. 임대주택 활성화, 갭투자, 외진 투자, 다주택 매물. 자, 이것만 때려잡아도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집값 폭락할 때 얼마나 빠진 줄 아세요? 자, 전국적으로는 재밌는 게 고점 저점 그렇게 하락기간 6개월, 회복기간 9개월 짧았고 하락폭도 별로 안 컸고 실질적으로 13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왠줄 아세요? 자, 서울하고 수도권은 폭락을 했는데 지방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 그래프 보시면 안 돼. 자, 이제 서울 보세요. 서울은 미금융위기 때, 자, 하락기간은 5년이나 됐고, 이때 5년씩도 빠지잖아요. 그리고 회복기간은 3년 1개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질 하락폭은 31.1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서울이. 강남 11개구는 30.6포인트 빠졌고요. 거의 5년 동안 빠졌죠. 강남구 역시 5년 동안 빠졌는데 약 35.7%로 강남구는 더 많이 빠졌죠. 수도권 보시면 5년 동안 빠졌고, 여기 보시면 33.5%. 특히 버블 세븐 지역들, 성남 분당 4년 5개월 빠졌는데 무려 45.6%, 거의 방토막 났어요. 모든 집값들이. 용인 수지 48.2%더 많이 빠졌죠. 이처럼 지금 이거 지금 뭐 분당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현재 집값 거품 잔뜩 낀 과천이라든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 다음에 각 위성도시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다주택자 수 보세요. 계속 늘어나네요. 쭉쭉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11채 이상 다주택 증가폭이 제일 많아요. 다주택 한시적 매물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요. 보유세 등 세금이 좀 부담되는데, 어찌됐거나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자,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 폐지해야겠죠. 다주택자들은요, 누진세 때려야 합니다. 10채, 20채, 30채에 따라서 그냥 아예 집 빨리 팔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2채, 3채, 4채 마찬가지로 이거 무조건 누진세 때려버려야 돼요. 그거 왜 안 하는지. 자, 정치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 채. 임대주택 사업, 임대 등록주택 누적 현황 보시면 지금 임대주택한 집도 150만 채, 그 다음에 사람도 무려 44만, 거의 50만 돌파. 이것도요, 상위 1%가 19%를 가지고 있어요. 임대주택.
상위 10%가 무려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위 10%만 잡아도 이거 잡혀요. 그런데 이거 봐주고 있잖아요. 지금 임대주택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났네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이후 임대주택 사업자가 급증하고 150만 돌파했고, 임대주택 사업주택으로 매물이 잠겨버린 거야. 심화됐고요. 그래서 폭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서울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장려하고 있어요. 갭투자 금지해야죠. 자, 갭투자 이거 여러분들 매점 매석 들어봤어요? 의식주는요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점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자, 왜 갭투자를 용납합니까? 실거주도 아니고 투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한동안 투기가 좀 주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서울, 인천은 좀 줄었고, 경기, 그 다음에 갭투자 2016년 이후 갭투자 비중이 계속 증가.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이 갭투자가 안 좋은 게 수도권에 집중된 거예요. 전세가율을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매수에서 집값 폭등을 유발합니다.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요,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진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암적 존재예요. 자, 집값 전망과 정부 부동산 정책 볼까요? 자, 오를 것이다 37%, 내릴 것이다 26%, 역전됐어요. 왜? 집값이 뛰니까요.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42%, 잘하고 있다는 24%.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죠. 다시 늘어나는 거래량과 집값 상승 신호. 왜 지금 제가 이제 6월달부터 그랬잖아요. 6월달부터 난리 난다고, 큰일 난다고. 왜? 집값 뛴다 이 말이에요. 왜? 정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상승 곡선은 뻔히 지금 위를 향하고 있는데, 강남도 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거래량이 주는 듯하다가 늘어났죠. 5월달 와서 6월달은 더 늘어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서울부터 평균 좀 주는 듯하다가 4월달보다 5월달 3019에서 3259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6월달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즉 거래량이 는다는 건 집값이 뛴다는 뜻이고, 거래량이 내려간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든 구별로도 그래요. 강남도 보세요. 지금 146에서 180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번 이상의 규제에도 결국 돈 버는 부동산 투자, 동네만 바꾸는 불패신화, 즉 자꾸 풍선 효과로 자꾸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뛰었다가 또 싸 보이니까 다시 또 강남으로 돌아왔다가 또 사이드 쪽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전국까지 들쑤시고 반복되고 있어요. 제발 좀 잡읍시다. 이거 누르지 말고 뻥 터트려 버리세요. 부동산이 7년째 지치지 않고 대폭 상승, 소폭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잘 선별하면 괜찮은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거품이 극에 달한 위험한 상황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불확실성 상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